자네, 팔자를 바꾸고 싶은가? 그렇다면 오늘부터 딱 100일 동안 산 너머 장군 무덤 곁에서 잠을 자게나.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아랫목에 몸을 녹이는 깊은 밤. 모두가 꺼림칙하게 여기는 공동묘지로 홀로 발걸음을 옮기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만수. 그는 남들이 무서워 피하는 무덤가에서 매일 밤잠을 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지요. 하지만 훗날 이 미친 남자는 고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어 나타납니다. 그가 무덤가에서 보낸 100일 밤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만수는 본래 성실한 농부였습니다. 그가 사는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곳이었지만 땅이 비옥하여 농사 짓기에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만수는 16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농사를 배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논으로 나가고 해가 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추수를 했습니다. 겨울에는 이듬해 농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만수는 25세 혼인했습니다. 아내 옥부는 이웃 마을 농부의 딸이었습니다. 성격이 온화하고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금슬이 좋았고 2년 뒤 아들을 낳았습니다. 복동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에는 딸도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순이었습니다. 만수의 집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논성 맞이기와 밭 5떼기가 있었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풍년이 들면 조금 여유가 생겼고 흉년이 들면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수를 좋아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했으며 이웃을 잘 도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일손이 부족하면 먼저 나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런 만수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은 38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봄부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그것은 농부에게 재앙이었습니다. 모를 내도 물이 없어 말라 죽었고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도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땅은 갈라졌고 논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만수는 우물물을 퍼다가 논에 부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물은 땅에 스며들어 사라졌습니다. 가을이 되었지만 추수할 것이 없었습니다. 벼는 제대로 자라지 못했고 곡식은 알이 차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더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에 사는 덕보라는 사람이 만수를 찾아왔습니다. 덕보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큰 거래를 앞두고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증만 서주면 된다고, 절대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만수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보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덕보는 계속 찾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고 그동안 한 번도 만수를 속인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만수는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덕보는 고맙다며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덕보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만수를 찾아왔습니다. 보증을 섰으니 대신 갚으라고 했습니다. 만수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빚의 액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평생 벌어도 갚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만수는 논을 팔았습니다. 밭도 팔았습니다. 집마저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빚을 다 갚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만수의 가족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살 곳이 없어 마을 외곽의 허름한 오두막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지붕은 새고 벽은 바람을 막지 못했습니다. 옥부는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파했습니다. 만수는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했지만 일거리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흉년으로 모두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며칠을 굶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만수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만수는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만수는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산으로 향했습니다. 목을 매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산길은 어두웠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 있었고 별빛도 희미했습니다. 만수는 비틀거리며 산을 올랐습니다. 마음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오르자 큰 바위가 보였습니다. 만수는 그 바위에 앉아 쉬었습니다. 숨이 가빠 더 이상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바위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 노인이었습니다. 나이는 70쯤 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겨울인데도 얇은 삼배옷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지도 않았습니다. 해가 이미 졌는데도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명상에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수는 노인이 신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것을 따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만수가 지나가려 하자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만수의 속을 다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이 밤중에 산에 오다니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만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을 매러 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노인은 허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죽으러 왔구나.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제대로 죽지도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수는 놀랐습니다. 노인이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죽고 싶다면 차라리 제대로 살아보고 죽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만수는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애원했습니다. 살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가족을 먹여 살릴 방법을 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노인은 한참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정말로 팔자를 바꾸고 싶으냐고,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각오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든 하겠다고, 어떤 시련도 견디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만수에게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딱 100일 동안 산 너머 장군 무덤 곁에서 잠을 자라고 했습니다. 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군 무덤이라면 마을에서 가장 흉하다고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옛날에 전쟁터에서 죽은 장군을 묻은 곳인데 밤마다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만수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무덤가에서 잠을 자다니
그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단호했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길로 가면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산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겁나서 못 가는 곳에 진짜 보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덧붙였습니다. 매기를 채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루라도 빠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수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죽으러 온 목숨이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수는 노인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인은 만수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두려움을 이겨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수는 산을 내려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옥부는 걱정했지만 만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만수는 장군 무덤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장군 무덤은 마을에서 1시간쯤 걸어가야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산 너머 깊은 숲속이었습니다. 낮에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는데 밤에는 더욱 음산했습니다. 만수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무덤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봉분이 높이 솟아 있었고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라 비석도 낡아 있었습니다. 만수는 무덤 곁에 자리를 폈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거적을 깔고 누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피곤해서 곧 잠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부엉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사람의 곡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만수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 같았습니다. 만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쇠사슬 끌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 끌려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만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온갖 상상이 떠올랐습니다. 귀신이 나타날 것 같았고 무덤에서 무언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만수는 겨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가 떠올랐습니다. 첫날 밤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만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피곤했고 정신도 몽롱했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주었지만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낮 동안 쉬었지만 밤이 되자 다시 무덤으로 가야 했습니다. 만수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둘째 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도 똑같았습니다. 매일 밤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지쳐갔습니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 몸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낮에도 환청이 들리고 환영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걱정했습니다.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매기를 채워야 한다고,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극도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열하루째 밤이었습니다. 만수는 평소처럼 무덤 곁에 누웠습니다. 부엉이가 울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두려움에 익숙해진 것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매일 밤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귀신도 나타나지 않았고 무덤에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실제로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감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귀가 밝아졌습니다. 부엉이 소리가 더 이상 곡소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섭게 느껴지던 소리가 이제는 고요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별빛만으로도 주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코가 밝아졌습니다. 흙의 냄새, 나무의 냄새, 풀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냄새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피부가 밝아졌습니다. 바람의 방향, 공기의 습도, 땅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만수는 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숲의 소리, 땅의 기운, 하늘의 별들이 모두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수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꿈을 꾸었습니다. 갑옷을 입은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온화했습니다. 장군은 만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이곳에 오기로 정해진 것은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100일 동안 이곳에서 잠을 자면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군은 만수에게 가르침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표정과 행동으로 진심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때를 기다리는 법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눔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진정한 부귀는 혼자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만수는 꿈속에서 장군의 가르침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상쾌하게 눈을 떴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잔 것 같았습니다. 꿈의 내용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아내는 놀라며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만수는 대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오히려 무덤가에서 자는 것이 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만수에게 매일 꿈속에서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20날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낮에는 마을에서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품팔이를 했지만 예전과는 다른 태도로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장군이 가르쳐 준 대로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 노력했습니다. 누가 진심으로 말하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에는 무덤가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제는 집보다 무덤가가 더 편안했습니다. 고요한 밤, 별빛 아래에서 자는 것이 좋았습니다. 꿈속에서 장군은 계속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장군은 만수에게 장사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장사라고 했습니다. 이익만 생각하면 망하지만 사람을 생각하면 저절로 이익이 따라온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날 밤에는 투자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남들이 버릴 때 사고 남들이 살 때 파는 것이 진정한 투자라고 했습니다. 대중을 따라가면 평범한 결과만 얻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다른 날 밤에는 인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용하려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수는 매일 밤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그것을 실천하려 노력했습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만수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예전과 달리 말이 적어졌습니다. 하지만 말을 할 때는 정확하고 명확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만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손했지만 동시에 당당했습니다. 비굴하지 않았고 오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을 할 때도 달랐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효율을 생각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해냈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수가 무덤가에서 자면서 뭔가 깨달은 것 같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수가 신선을 만난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60일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침착함이 몸에 배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차분하게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통찰력이 생겼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잘 될지, 어떤 일이 망할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인내심도 커졌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만수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사일, 집안일, 심지어 장사일까지 물어왔습니다. 만수는 장군에게 배운 지혜로 조언해 주었고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8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20날만 더 채우면 100일이 되었습니다. 만수는 긴장했습니다. 노인이 말했던 100일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했습니다. 꿈속에서 장군은 말했습니다. 이제 곧 큰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수는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써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장군은 대답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쓰면 독이 되고 남과 나누면 약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100번째 밤이 왔습니다. 만수는 무덤 곁에 누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소처럼 잠들려 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 주변에 은은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밝아졌습니다. 만수는 눈을 떴습니다. 무덤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갑옷을 입은 장군이었습니다. 꿈에서 보던 바로 그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도 장군이 보였습니다. 장군은 만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놈의 담력이 참으로 가상하다고 했습니다. 10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곳에서 잠을 잤다고, 그 인내심과 용기를 높이 산다고 칭찬했습니다. 장군은 계속 말했습니다. 남들이 침을 뱉고 피하는 이 자리가 실은 천하제일의 명당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자가 없었고, 알아도 감히 이곳에서 잘 용기를 내는 자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군에게 절을 했습니다. 100일 동안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장군은 만수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땅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무덤에서 3보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저곳을 파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선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수는 그 자리를 기억했습니다. 장군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만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군이 가리킨 곳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만수는 집으로 돌아가 삽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장군이 가리킨 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잣쯤 팠을까 삽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만수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항아리였습니다. 큰 항아리가 땅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만수는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뚜껑을 열자 눈이 부셨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황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금괴와 금화가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황금을 처음 봤습니다.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황금 밑에 무언가 더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책이었습니다. 낡은 책 한 권이 황금 밑에 있었습니다. 만수는 책을 펼쳤습니다. 책의 제목은 상경비록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어 거상이 되는 비결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만수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장사의 원리, 사람을 대하는 법, 돈을 버는 방법,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만수는 깨달았습니다. 장군이 100일 동안 꿈에서 가르쳐 준 것이 모두 이 책의 내용이었다는 것을. 장군은 만수가 책을 받기 전에 먼저 그 내용을 익히게 한 것이었습니다. 만수는 항아리와 책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황금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만수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100일 동안 있었던 일, 장군을 만난 일, 황금을 발견한 일을 설명했습니다. 옥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침착했습니다. 장군의 마지막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만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수는 황금을 조금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팔면 의심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금을 돈으로 바꿨습니다. 그 돈으로 먼저 빚을 갚았습니다. 보증으로 진 빚을 모두 청산했습니다. 채권자들은 놀랐습니다. 만수가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마련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만수는 대답했습니다. 품팔이로 조금씩 모았다고, 그리고 운 좋게 장사가 잘 되어 돈을 벌었다고 둘러댔습니다. 빚을 갚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수는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곡물을 사고 파는 가게였습니다.
책에서 배운 대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쌀과 보리를 조금씩 사서 팔았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장사는 남달랐습니다. 만수는 손님을 정직하게 대했습니다. 속이지 않았고 바가지를 씌우지 않았습니다. 좋은 물건은 좋다고 했고 나쁜 물건은 솔직히 말했습니다. 또한 만수는 손님의 필요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익보다 손님의 만족을 우선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외상도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만수의 가게를 좋아했습니다. 정직하고 친절했기 때문입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이 늘었습니다. 만수는 100일 동안 배운 지혜를 활용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으로 손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적절한 시기에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남들이 풍년이라고 쌀을 팔 때 만수는 사들였습니다. 흉년이 올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흉년이 들자 만수는 저장해둔 쌀을 적절한 가격에 팔았습니다. 폭리를 취하지 않았지만 정당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만수의 장사는 크게 성공했습니다. 작은 가게는 큰 상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책에서 배운 대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곡물뿐 아니라 포목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구도 취급했습니다. 다양한 물건을 파는 종합상점이 되었습니다. 만수는 또한 다른 마을에도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웃 고을에 지점을 만들었습니다.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겸손했습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만수는 장군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부귀는 나눔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만수는 번 돈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눴습니다. 마을에 흉년이 들면 쌀을 무료로 나눠 주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생명줄이었습니다. 또한 만수는 고아들을 도왔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음식과 옷을 제공했습니다. 학문을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에게는 서당 비용을 대주었습니다. 병든 사람들도 돕습니다. 의원을 부를 돈이 없는 사람에게 치료비를 대주었습니다. 약값을 낼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냥 주었습니다. 마을에 다리가 필요하면 만수가 돈을 냈습니다. 우물을 파야 하면 만수가 비용을 댔습니다. 서당이 낡으면 만수가 고쳐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만수를 존경했습니다. 부자지만 인색하지 않았고 권력이 있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만수의 명성은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다른 고을에서도 만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덕망 있는 상인이라고 칭찬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이제 몇 개 고을에 걸쳐 사업을 하는 대상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매달 초하루에는 장군 무덤을 찾아가 절을 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만수는 예전에 자신을 속였던 덕보를 만났습니다. 덕보는 다른 마을에 숨어 살고 있었는데 우연히 장터에서 마주쳤습니다. 덕보는 만수를 보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만수가 불렀습니다. 덕보는 겁에 질려 만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울며 사죄했습니다. 만수는 덕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미 용서했다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덕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만수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만수는 대답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무덤가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무덤가에 가지 않았다면 장군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덕보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수는 덕보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새 출발을 하라고, 이번에는 정직하게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덕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수의 너그러움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남을 속이지 않겠다고, 만수처럼 정직하게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만수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자신을 속인 사람까지 용서하고 도와준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이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이었습니다. 만수를 아는 사람은 모두 그를 믿었고 존경했습니다. 만수와 장사를 하면 손해볼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만수가 추천하는 것은 믿을만하다고 했습니다. 만수가 하는 일은 성공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신뢰 덕분에 만수의 사업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투자했습니다. 새 상품을 내놓으면 사람들이 샀습니다. 만수는 깨달았습니다. 장군이 가르쳐 준 것이 맞다는 것을, 진정한 부귀는 나눔에서 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베풀수록 더 많이 돌아온다는 것을. 만수의 성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길바닥에 나앉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연히 돈을 벌게 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만수의 성공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는 것을. 만수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침착함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차분하게 해결했습니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둘째, 통찰력이었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셋째, 인내심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조급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넷째, 나눔이었습니다. 자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도왔습니다.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은 만수가 무덤가에서 100일을 잔 일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때 뭔가 깨달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수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무덤가에서 무엇을 얻었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변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만수는 대답했습니다. 무덤가에서 두려움을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자 새로운 세상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인내를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100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버텼다고, 그 인내가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눔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가지려 하면 잃지만 나누면 더 많아진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만수의 말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무덤가에서 잔 것이 미친 짓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깨고 대범한 그릇을 만드는 수행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자신도 무덤가에서 자보겠다고 했습니다. 만수처럼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말렸습니다. 무덤가에서 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두려움을 이기고 인내하며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굳이 무덤가에 가지 않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만수의 말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만수를 본받으려 노력했습니다. 마을은 점점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에게 베풀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수는 그 변화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만수는 50 가까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만수의 사업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여러 고을의 상점을 가지고 있었고 수백 명의 사람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호화로운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만수는 다시 장군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무덤 곁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삶이 의미 있었고 행복했습니다. 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장군은 만수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 살아왔다고 칭찬했습니다. 배운 것을 잘 실천했다고, 나눔을 잊지 않고 살아온 것이 대견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수는 장군에게 절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장군의 가르침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장군은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줄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만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군이 말했습니다. 재물은 대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아도 몇 대 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르침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자식에게 재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지혜를 물려주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라고 했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읽고 배울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군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장군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떠날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만수에게 할 일을 다 했다고, 이제는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군과 헤어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자신은 언제나 만수의 마음 속에 있을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장군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만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만수는 무덤에 절을 했습니다.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장군의 마지막 가르침대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절망에서 벗어났는지, 무덤가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어떻게 사업에 성공했는지 자세히 적었습니다. 또한 장군에게 배운 지혜도 함께 적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 장사하는 법, 나누며 사는 법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책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재산보다 귀한 유산이었습니다. 만수는 70까지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업을 이끌었고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만수는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재물은 물처럼 흐른다고 말했습니다. 움켜쥐려 하면 빠져나가지만 흘려보내면 다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재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나누며 살라고 했습니다. 베푸는 것이 진정한 부자의 삶이라고, 쌓기만 하는 것은 가짜 부자라고 말했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만수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만수가 쓴 책은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자손들이 읽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만수의 집안은 수대에 걸쳐 번창했습니다. 재산도 유지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풍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나누며 사는 삶. 그것이 만수가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만수를 기억했습니다. 무덤가에서 백일을 자며 자신을 변화시킨 사람, 절망에서 희망을 찾은 사람, 부자가 되어서도 나눔을 잊지 않은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땅속에 묻혀 있는 황금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 그리고 나누는 마음이라는 것을. 남들이 피하는 길에 때로는 가장 큰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변화가 온 마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만수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